자, 시간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렵죠? 야,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 근데 오답률이 장난 아니네. 자,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25번은 1번이고요. 자, 26번은 2번. 27번은 4번. 28번은 2번. 자, 보시죠. 그래요. 자, 얘들아. 그게 나왔다. 졸라 귀엽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키링이야. 여기 내가 있어. 졸라 귀엽지? 얘 봐봐. 그래. 여기 졸라 귀여워. 여기 보면 내가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운을 드린다고 그 클로버가 있어요. 시험 볼 때 지니시면 혹시 압니까? 진짜 행운이 있을지. 그래서 그 제가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우리 누나가 집사고요. 나는 한때 그 청년부 교사였고요. 그죠? 아주 홀리한 집안이다. 그지?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신부님이 있어요. 너네 친구 중에 신부 있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친구 중에 신부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홀리하다. 제가 이제 드리니까 걸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기도할 일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가방이나 뭐 아무데나 걸어놔. 그러면은 혹시나 친구가 어머! 야, 이거 뭐야? 귀엽다! 하면은 모든 국어 오태원. 그냥 하는 소리야.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약간 좀 클 줄 알았거든? 약간 클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작은 거야. 내가 이 주문을 4cm, 4cm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작아. 그래가지고 그냥 온 김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 굿즈. 그래서 달고 다니세요. 참고로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이건 당근도 안 돼. 이건 당근도 안 돼. 당근도 안 되니까 그냥 가져. 그렇다고 버리지 마. 버리는 거 좀 서운하니까. 버리는 거 여기 내가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건 약간 좀 그러니까 집 어디 서랍에 보기 싫으면은 서랍에 넣어놔.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거 우리 데스크 실장님들이랑 부원장님 이런 분들한테 보여줬어. 저 이거 만들었어요.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선생님 성함이라도 넣지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안 달 것 같아가지고 그럼 아예 안 달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랑 이런 걸 뺐어요. 그래서 행운 멘트만 넣어놨다. 자, 보시죠. 당근에 이걸 누가 팔아? 이걸 내가 사지도 않지만 당근에 올려도 누가 사겠냐? 그냥 요거 오히려 너가 돈을 더 주고 팔아야지. 그럴 거면 제발 팔아주세요 하면서. 자 114페이지 보세요. 우리 이제 PCL 검사라는 것부터 볼 거야.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왜냐면 너네가 이제 또 생물을 또 알면 괜찮을 텐데 나는 또 그런 거 잘 모르거든. 그래서 진짜 전형적인 문과충으로서 그리고 또 누구는 또 DNA를 또 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DNA가 저렇게 생겼군 이런 것도 약간 오랜만에 또 느꼈다 할까. 자, 그래서 야, 근데 그거는 염색체 아니냐? 아닌가? 아니 뭘 그렸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 나도 과학책에서 봤어. 근데 이게 DNA가 이렇게 생겼다. 내가 알기로 이거 염색체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몰랐어. 아무튼 몰라요. 자, 봅시다. 문돌이가 뭐 알겠니? 자, 볼게요. 왼쪽부터 봐봐. 야, 내가 지난주에 이제 수능을 한번 해설을 했잖아. 너네 점수를 봤잖아요. 난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거야. 알겠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건데 너네 혹시 국어 과외 해본 사람 있냐? 해봤어? 안 해봤냐?
너네 그 나중에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를 가시면은 이제 국어 과외를 해보세요. 왜냐면 국어 과외가 참 편해. 나도 이제 살면서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국어 과외나 이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애가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잖아. 그러면 내가 야 읽어봐. 그래 읽어. 이거 뭔 소리야? 그러면 애가 설명해. 왜 그랬어? 그러면 애가 막 설명해. 그 다음에 뭔 얘기해? 이런 얘기만 계속 그 물고만 쳐주면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네한테 그렇게 하려고. 나도 이제 그냥 수업 준비 안 하려고. 더러워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혹시라도 그럴까봐. 알겠죠? 혹시라도. 누구보다 준비 열심히 해요. 걱정 마세요. 알겠죠? 자, 봐봐. 처음부터 보세요. 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를 개발한 멀리스한테 수여한다. 야, 멀리스가 뭐 했어? 노벨 화학상 수상. 아이, 그거. 넌 그거부터 틀렸어. 중합 연쇄 반응을 그래. PCR을 개발한 거야. 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노벨 화학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자, PCR을 개발했어요. 자, 근데 염기 서열을 하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양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뭐야? 멀리스한테 준 이유야. 그치? 근데 멀리스가 뭐 했는데 PCR을 개발했대잖아. 그럼 PCR이 뭐 해주는 거겠어?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다량으로 증폭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너네 형광펜 잠깐 들어봐. 형광펜 들고 너네 염기서라는 DNA가 한 분자로 있으면 밑줄 봐. 뭐 형광펜을 치든 뭐 아무거나 해보세요. 있으면. 자, 봐봐. 너네 그 영어 잘하잖아. 너네 제가 그 행동명령 알려드리잖아요. 너네 볼 때 글을 읽다가 뭐뭐 하면 이라는 게 나와. 그럼 너네 영어로 이걸 뭐라 그래? 뭐뭐 하면 이 사용됐다. 그럼 뭐가 사용됐다 그러지? if. 그래. 그거 뭐야? 문법으로 그거 뭐라 그래? 그거. 가정법이라고 하잖아. 그치? 가정법. 우리말에서 가정법이 나온다. 그거는 얘들아 조건이야. 조건이란 뜻이야. 조건. 조건 나오면 웬만한 시험에 나와요. 알겠어?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그냥 넘기면은 아직 공부 부족한 거야. 조건 뭐뭐 하면 나왔네?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올지도? 라고 하면서 여긴 좀 집중해서 봐야 돼. 그래서 뒤에 문제가 나와. 뭐라 나와? 27번 봐봐. 27번 4번이거든? 27번 4번인데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표적 DNA 염기서에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 분석할 수 있다 그러지. 왜? 요 조건을 여기에서 확인하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 같은 거 나오면 요거에 좀 민감해져야 돼. 특히 법지문이나 사회지문에서는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 너네 이번 수능 봤을 때 그 담보 그거 어쩌고 하면 조건 오지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쵸?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세요. 자, 그러니까 야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면 어떡해?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죠? 무조건 하나라도 알아야 돼. 그죠? 자, 그럼 봐봐.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네 첫 문단에서 나열, 병렬되면 뭐 해라? 이거 잘 봐야 한다라고 했어. 요거 여러분 동그라미 치든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봐. PCR은 뭐가 필요해요? PCR 같은 경우에는 4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뭐 있어야 돼? 주형 DNA, 그냥 주디라고 할게. 그쵸? 주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 그냥 4글자니까 프라이머 할게. 프라이머 하고요.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라고 할게요. 효소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뭐 뉴클리, 나도 뭔지 몰라. 그냥 뉴클리라 할게요. 됐어? 자,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럼 봐봐. 너네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PCR은 요거가 필요하대. 그치? 그러면 얘네가 뭔지 설명해 줄 거야. 왜? 구성요소는 이걸 알려주게 돼 있거든. 구성요소는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봐야 돼. 알겠냐?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와? 주형 DNA는 하는 거야. 됐어? 자,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대. 와우. 벌써부터 어려운데? 자, 봐.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어 서술로 찾아. 야, 너네 주형 DNA 그냥 다른 말로 뭐야? 주형 DNA 딱 한 글자로, 한 글자는 좀 그렇고, 한
9?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이거? 그래. 너 이중가닥 DNA. 이중가닥 DNA야. 이중가닥 DNA야, 주디는. 그쵸? 이중가닥 DNA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 증폭 바탕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폭시키나 봐. 그죠? 요거 가지고 증폭시키나 봐.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알겠죠? 이해하세요. 내가 뭐 DNA 뭔지 알겠니? 나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는, 이중가닥 DNA가 주D인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 표적 DNA라는 게 있대요. 표디가 있어요, 표디. 오케이? 내가 증폭하려고 하는 건 표디야. 괜찮죠? 자, 근데, 프라이머는, 자, 이제 프라이머 설명하네. 자,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자, 그럼 봐봐. 너네 프라이머 뭔지 처음 듣잖아. 그러면 프라이머는 한마디로 뭐야? 단일가닥 DNA야. 단일가닥 DNA 이렇게 할게. 됐어? 단일가닥 DNA야. 괜찮냐? 오케이? 주어 서술로 찾은 거야. 자, 근데 어떤 특징이 있어? 단일가닥 DNA인데 어떤 특징이 있다? 표적 DNA랑 동일한 염기서열이 있어. 자, 그러니까 표적 DNA의 일부분이랑 동일해. 일부가 동일해.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깔끔하죠? 그죠? 됐니? 자, 그럼 마저 갈게.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아마 DNA가 두 줄짜리가 있고 한 줄짜리가 있나 봐. 그죠? 조금 제가 좀 아는 척, 대졸이잖아. 대졸이니까 또 하나 아는 척 하면 너네 DNA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DNA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으로 가르는 거야. 반으로 가르면 뭐 대충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요게 이중, 요게 단일이야. 좀 있어 보이냐? 참, 등록금 내가 다 걸어서 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프라이머는 뭐 이렇게 단일 가닥이고요.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머가 프라이머 두 개짜리가 어떻게 된다? 표적 DNA 시작이랑 끝에 붙는데. 됐어? 자, 그럼 봐봐. 몰라? 뭐 DNA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대충 얘가 이중가닥 DNA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 쳐. 응?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줄짜리라 쳐.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 이중가닥이 있을 때 표적 DNA가 뭐 대충 내가 요거야. 요거를 복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가 어디에 붙는다? 얘가 여기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붙나 봐. 괜찮아? 괜찮죠? 혹시 내가 한 거 어렵냐? 나 이거 정리만 한 거야. 그죠? 자, 갈게요.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얘는 뭐 해줘요? 얘는 DNA를 복제해줘요. DNA를 복제해주는데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 생성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요거 하나짜리가 있잖아. 그럼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용하나 봐.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드나 봐요. 됐어? 그래서 아마 이 효소가 얘네를 만나면은 요거를 뭐 똑같은 거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주나 봐요. 그죠? 뭐 요거도 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아마 뭐 그런가 봐. 됐어?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니? 알겠냐? 사실 나도 이 그림이 맞는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그지? 나도 이거 내가 뭐 따로 검색해보거나 그러지 않는 타입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됐지? 자, 그럼 봐. 너네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 첫 문단에서? PCR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치? PCR은 어떤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너네가 첫 문단에서 봐야 되는 거 뭐야? 첫 번째 조건 나왔다. 그 다음에 구성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성요소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갈게요. PCR 과정은 나오지. 자, 그럼 PCR 과정 나오잖아. 그럼 너네 과정에다 형광펜 쳐. 과정 나오면 일단 너네가 두 눈 부릅뜨고 과정, 순서, 주체 이런 거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됐어? 그럼 PCR 과정 갈게요. PCR 과정. 자, 우선 나오지. 일단 첫 바탕으로 뭐 해? 열을 가해. 자, 그럼 뭐 해? 가열을 해요. PCR 과정은 가열하는 거야. 가열을 먼저 하면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이 단일로 바뀌는 거야. 단일로 바뀌는 거야.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 프라이머가 결합해. 아, 그러면 여기 단일에다가 프라이머가 결합해. 프라이머가 결합해. 괜찮아요? 프라이머가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 자, 프라이머 결합하고 어떻게 돼? 그냥 뭐 밑으로 내릴게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효소에 의해 복제돼. 효소를 만나나 보지. 효소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복제가 된다. 됐어? 괜찮냐? 자, 그렇게 복제가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아, 그러면은 이제 복제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 두 개가 된 거야. 두 개 DNA 된 거야. 됐어? 복제가 됐네. 처음에 하나였잖아.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된 거야. 됐죠? 과정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DNA 복제 과정의 한 사이클을 요게 한 사이클이야. 이게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한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거 한 바퀴 돌면 2배, 요거 한 바퀴 돌면 또 2배. 이게 무한으로 되면 2의 제곱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아이 쉬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그러니까 이걸 오지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끝이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봐봐. 내가 이걸 무한으로 반복했어. 무한으로 반복하고 최종 산물에다가 뭐 한다? 염색을 뭘로? 형광물질로. 형광물질을 집어넣어. 그러면은 표적 DNA가 얼마나 증폭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무한으로 복제시켜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 오, 그래가지고 얘가 상 받았네. 됐죠?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럼 간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져. 자, 그럼 봐. 너네가 지금 여기서 뭘 생각했어야 됐냐면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했어? 전통적 PCR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전통적 PCR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다음에 요게 발전해서 뭐가 됐대? 실시간 PCR이라는 게 있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좀 했으면 이거 했어야 돼.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냐? 똑같이 PCR이 두 개네? 차이점. 그래, 공통점 차이점 봐야지. 자, 보셔야 돼. 그러니까 27번 같은 문제가 이거 뭐야? 전통적인 건 뭐 할 때, 실시간은 뭐 할 때 공통점 차이점 보는 거야. 알겠어? 공통점 차이점 보려고 하셨어야 돼요. 됐어? 보려고 하셨나요? 그러면 너무 훌륭하지. 너무 훌륭해요. 자, 봐. 자, 그런 다음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그럼 뭐야? 공통점이네. 얘 둘 다 PCR은 실시간. 그리고 요 과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얘 둘 다. 됐죠? 자, 근데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 자, 그럼 봐봐. 실시간 PCR 같은 경우 어떤 장점이 있다? 얘는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거 어떻게 했어? 앞이랑 엮어읽으라 그랬잖아. 얘 어떻게? 전통적 PCR은 어때? 마지막에 넣잖아. 얘는 마지막에 알 수 있어. 최종 산물에다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중간에는 알 수가 없어. 그냥 끝나야 확인할 수 있어. 됐어? 괜찮죠? 그럼 차이점 나왔지. 자, 그럼 마저 갑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요 과정에 뭔가 어떤 또 다른 게 필요한가 봐요.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자, 그럼 봐. 너네가 혹시 이거 잡을 수 있나? 자, 실시간 PCR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이거 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떻게? 첫 번째,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탐침을 쓰는 방법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가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시간 PCR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특이 염료랑 탐침이 이용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나열된다? 그러면 요거를 잘 보라고. 나열되면 잘 보라고. 알겠어요? 이것도 써줄까? 나열 주의. 나열하면 주의해라. 나열하면 주의해라. 알겠어? 내가 이따가 또 하나 더 해줄 거거든? 그거 나열하는 거 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 잘 봐.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간다.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로, 얘 특징 나왔어요. 자, 얘는 이중가닥 DNA부터.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차의 의도치 않은 발생이 일어나. 좀 긴데? 문장이 긴데? 자, 그럼 다시 봐봐. 자, 이중가닥 특이염료 어디에 붙어? 이중가닥에 붙는데 어느 DNA에 붙어?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대. 됐어? 자, 그럼 봐봐. 칠판 잠깐 봐봐요. 자, 너네 보면 가열시켜가지고 2중에서 1, 단일로 가는 게 1번. 프라이머 결합하는 거 2번. 뭐 복제해가지고 요거 그냥 하나로 칠게. 요거 하나로 칠게. 요거 3번. 자, 얘 특이염료는 1, 2, 3 중에 어디에 관여해? 어디에 관여해 얘는? 1, 2, 3 중에 어디에 관여할까? 1? 2? 다시. 자,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이중가닥 DNA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이야. 정의 나왔지? 근데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한대. 3에 하는 거야, 얘네. 요거에 붙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에다가 붙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거 2개가 됐네? 한 번 됐나 보다. 한 바퀴 돌았네. 4개가 됐네? 2바퀴 돌았나 보다. 이거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근데 이 DNA 결합할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 형성한 경우에, 야, 너네 이합체가 뭐야? 이합체가 뭐야? 난 너희한테 상식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모르는데 너네한테 어떻게 물어봐? 이합체가 뭐야?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거. 오케이? 이게 이합체야. 자, 그럼 봐. 특이염료는 여기에 붙거든? 3에 관여하는데 얘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아.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이합체에도 붙어. 이합체에 결합해. 이합체에 결합한다 라고 하면 프라이머 하나짜리가 지들끼리 붙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잖아. 됐어? 문제점 나왔네. 이걸 여러분이 문제점을 인식하면 너무 좋고. 오케이? 문제점을 인식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문제점이 나오면 내가 뭐가 나온다고?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뭐가 나오겠니? 요걸로 해결할 거야. 알겠냐? 자, 빠져볼게. 진짜 그런 거 봐봐. 자,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표식 탐침 나오잖아. 그지? 자, 형광물질가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닥 DNA래. 얘는 단일가닥 DNA야. 얘는 단일가닥 DNA인데 얘는 형광물질이나 혹시 너네 불을 켜는 걸 발화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불을 끄는 건 한자로 좀 뭐라 그러냐? 고급지게. 불 끄는 거. 소화? 그래, 소화. 그러면 형광 같은 경우에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 소광은 뭐겠어? 빛이 안 나는 거. 빛이 끄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게 2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한다. 자, 그럼 봐. 얘 같은 경우에 어디에 붙는 거야? 얘도 DNA에 붙는 거야. 근데 어디에 붙어? 너네 아까 프라이머 어디에 붙는다 그랬어? DNA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붙는다 그랬지. 됐어? 시작과 끝에 붙는다 그랬지. 얘는 어디 붙겠니? 얘는 여기에 붙는 거야. 됐어? 여기 안 붙는 부분에 붙는다고. 돼? 자,
그러면 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대.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조건 나왔지. 조건 나오면 뭐야? 한번 와봐. 이중의 단일로 왔잖아. 그러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한다. 자, 그럼 얘는 몇 번에 관여해? 얘는 2번에 관여하는 거야.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때 얘는 여기 붙는다고. 돼? 아이 쉬워. 그죠? 아이 쉬워. 자, 그런 다음에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얘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얘는 분해가 되나봐. 얘는 요 과정에서 분해가 되나봐. 효소 만나가지고 복제할 때 분해가 되나봐. 됐어? 분해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DNA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대. 탐침이 분해돼서 형광이랑 소광이랑 분리돼.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형광, 소광, 분리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형광물질 발색된다. 됐냐?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아, 그러니까 얘는 이합체나 이런 데 안 붙어. 대신에 뭐가 문제야? 비싸.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좋으니까. 됐어? 야, 너네가 글은 사실 여기서 끝났어. 글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여기 A라고 이렇게 박스 쳐져 있잖아. 응? A라고 박스 쳐져 있잖아요. 너네 이 A라고 박스 쳐져 있으면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 이거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오겠구나 라는 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A가 없었어도 나는 너네가 여기를 문제 나올 걸 알았어야 돼. 왜? 너네 우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PCR은 이게 필요해. PCR 과정은 이거야. 근데 이걸 확인하려고 요거 할 거야. 했어? 근데 이제 너네 이 A 부분 무슨 얘기해? 발색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발색도로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 처음에 문단 이야기했던 거에서 살짝 어때? 벗어나는 거 느껴져? 그러면 뭐 나온다고?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같은 거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 논의하는 부분에서 좀 벗어나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네. 이건 정리를 하든가 여러분이 왔다 갔다 와서 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볼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대요. 그렇겠지? 뭐 표적 DNA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밝아질 거 아니야. 그지? 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을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럴 것 같아. 그지? 만약에 내가 100만큼 빛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에 50에서 시작해. 그럼 한 바퀴만 돌면 끝이지. 근데 처음에 막 12야. 12야.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10이면은 12, 25, 50, 100 이렇게 세 바퀴가 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한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자, 그럼 봐. 잠깐 너희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초기 농도가 낮아. 초기 농도가 낮아. 그러면 너네 CT값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 CT값 같은 경우에는 커져야지. 그치? 촉이 낮으면 내가 만약에 100을 얻고 싶어. 100을 얻고 싶은데 촉이 2야. 그러면 2, 4, 8, 16, 32, 해가지고 100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촉이 농도가 커. 50이야. 그럼 한 바퀴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예요. 괜찮지?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한 미지시료의 CT값과 표적 DNA 알고 있는 표준시료 CT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기준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은 2바퀴만 돌면 100이 돼. 근데 어떤 애는 한 4, 5바퀴 돌았어. 4바퀴 돌았어. 그럼 뭐야? 초기 농도가 더 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거야. 자, 마지막.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됐어? 너네가 이 마지막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자, 봐. 얘들아. 너네 실시간 PCR 하면 뭐가 좋아?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볼 수 있어. 돼? 그러면 전통적 PCR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다만 뭐가 다른 거야? 얘는 빠르고 정확한 거야. 얘는 마지막에 한 번에 보는 거일 뿐이야. 됐어? 오케이? 뒤에 문제 봅시다. 문제 봐봐. 25번부터 볼게요. 25번 보시면은 25번 1번이야. 자, 1번 볼게.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한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건 여러분들이 구성교수 파악했어야지. 자, 프라이머랑 각각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한 염기 서열을 찾을 수 있지. 왜? 표적 DNA의 일부가 동일하잖아. 정답 1번. 돼? 자, 2번 보세요. PCR에서 처음에서 2배 되나 4배에서 8배 되나 어때? 똑같지. 그죠? 자, 한 바퀴 돌면 되니까. 자, 3번.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시료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맞지? 그죠? 왜?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로 그 전통적 PCR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알 수 없잖아. 끝나고 하잖아. 그죠? 자, 4번.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열이 있어야 이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과정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5번. 실시간 PCR 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거 당연히 있어야지. 왜? PCR인데 있어야지. 그죠?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기억이 특이염료, 삼침이 니은이네요. 자, 그럼 봐봐. 정답 2번인데 2번 먼저 볼게요.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자, 기억은 표적 DNA에 붙는 거 맞죠? 니은도 표적 DNA에 붙고 그래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 문제 이상한데요? 자, 뭐가 잘못됐냐? 자,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니은 과정 한번 다시 보자. 니은은 어떻게 돼? 이중에서 단일로 가. 프라이머와 결합할 때 얘가 같이 붙어. 그러다가 복제되면서 얘가 분해가 돼. 어떻게? 표적 DNA에서 떨어지고 얘랑 분해가 돼. 됐어? 언제 빛이 나? 유전자에서 떨어지고 빛이 나는 거야. 유전자에서 떨어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표적 DNA에 붙어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정답 2번. 됐어? 1번. 야, 이 합체가 뭐야? 프라이머 플러스 프라이머잖아. 근데 얘가 뭐 이 합체를 이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3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 합체는 안 나와요.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작 시점. 자, 니은은 어디에 붙어? 얘는 끝 시점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끝 시점이잖아. 복제 끝이잖아. 그죠? 자, 적절하지 않고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독표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를 붙잖아. 그죠? 적절하지 않았다. 정답 2번. 자, 27번 봅니다. 27번 보면은 요거 정답 4번인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둘 다 PCR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답 4번이었고요. 요거 너네 1번? 했다가 좀 많이 틀리던데? 아닌가? 1번 했다가 좀 많이 틀리던데? 1번부터 볼게요. 자, 전통적 PCR로 할 거야. 시로에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어. 얘들아, 너네 얘 이름 뭐야? 멀리스? 멀리스한테 상 왜 줬어? 한 문자만 알아도 복제해가지고 얘 아프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 그죠? 진단할 수 있어야지. 그지? 너네가 아까 그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냥 요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버려가지고 1번 고르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읽으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 2번. 진단검사 전통적으로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은 발생물질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물질 필요 없나요? 발생물질 필요하잖아. 마지막에 넣어야 되잖아. 그치? 자, 3번. 전통적인 PCR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쵸?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주는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그쵸? 자, 4번이 올바른 거. 5번. 실시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정답 4번입니다. 자, 28번 보세요. 자, 28번 봐봐. 자, A, 보기 2만 볼게요.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아. 그러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뭐가 더 커야 돼? A가 커야 돼. 그쵸? A가 B보다 커야 돼. 왜? 야, 너네 생각을 해봐. A가 있고 B가 얘가 그 농도가 10이고 얘가 뭐 20이라 치자. 얘가 2배 돼. 그럼 20으로 넘어가지. 얘는 40이 돼. 차이 몇이야? 10, 20. 그러니까 얘가 농도가 크니까 얘가 더 크다고. 됐어? 여기서는 A가 더 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가 B보다 커야죠. 그죠? 1, 2번 중에 골랐어야 돼. 됐어? 그 다음에 실시간 PCR에서 CT 값에서의 발색도. 얘들아,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뭐야?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왜? 똑같이 한계를 내가 100으로 정하면은 그냥 100이 한계인 거야. CT 값인 거야. 됐어? 그러면 실시간 PCR CT 값 발색도는 A나 B가 어때요? 똑같이 100으로 같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B와 같게끔 돼야 되고요. 실시간 PCR CT 값은 어때? A가 B보다 작아야죠. 초기 농도가 크니까 CT 값이 작아야죠. 정답은 2번. 됐냐? 할만하죠? 좀 어렵나? 좀 어렵니? 응.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꽤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긴 합니다. 오케이? 자, 128페이지로 옵니다. 128페이지로 오는데 와, 니네 좀 피곤하니? 5분만 쉬었다 가시죠? 5분만 쉬었다 가시죠.